처음에 우리가 강의를 시작할 때 태극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존재 다층 구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그 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존재 다층 구조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그런 존재를 우리가 이제 기초로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세론과 왕도정 두 번째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엄미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학의 존재로는 이제 오묘하다. 다층 구조로 이루어진 존재의 이제 외면은 물질로 이루어졌다면, 이게 지금 화면이 조금 줄일 수가 없나? 이게 너무 커가지고 지금 다 물질로 이루어진 이제 몸이라면, 사적인 것이라면 내면은 공적인 천리이다. 전통 유가 철학에서는 이를 형이상자인 리와 형이하자인 기로 설명하였다. 이 둘은 상가하, 표와 리를 이루며 불상자 불상리의 관계를 이룬다. 혹시 아마 성리학을 좀 들어보신 분은 이제 우리가 리와 기의 관계가 불상자 불상리의 관계다. 서로 섞이지도 않고 서로 떨어지지도 않는다. 형이 상자와 형이 하자가, 하나는 형이 상의 존재고 하나는 형이 하의 존재인데, 이것이 형이 상과 형이 하를 이루면서 서로 떨어지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서로 섞이지도 않는 관계를 이루는 이제 라고 하는데, 이때 그 형이상의 세계는 이제 초월적 절대 세계이지만 형이하의 세계는 음양오행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어떤 형기의 세계, 형체의 세계이다. 태극도의 다층 구조가 이러하며 또 소태극 또는 소우주라고 불리우는 인간의 구조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절대와 상대, 마음과 몸, 공과 사를 발휘하면 이제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아마 공과 사의 구조로 이루어진 이 정전법은 아마 이와 같은 유학의 정신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진 정치를 위해서는 사를 없애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와 공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 아마 공이 주도가 돼 가지고 사를 존중하면서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을 중시하는데, 아마 정전법의 정신은 공을 우선적인 것으로 하되 사를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유학에서 아마 그 정치를 주도하는 사대부는 공을 대변하면 잘하면 산업공상의 미는 사적 삶을 영위하는 이제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조금 알법한데 어디 갔나? 산업공상의 미는 사적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계층이 상호관계이면서 상부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을 이상정치의 기본으로 삼습니다. 맹자는 이를 이제 노심자와 노력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뭐 정신 노동자, 육체 노동자, 뭐 이런 구별 비슷하게 마음을 쓰는 자와 힘을 쓰는 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정전법을 하기 전에 유학에서의 소위 다층구조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음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에 있어서 대개 존재로는 대개 주체가 대상을 인식하는 문제로서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그것이 아마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적 인식의 어떤 기초를 이루고 있는데, 유학에 있어서는 이 다층구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천 철학의 어떤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유학에서의 수양의 문제, 인간 완성의 문제 해가지고 거경 국리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많이 중시해 왔는데, 이 국리라고 하는 걸 현대인들이 정말 이해를 못해요. 국리를. 되게 우리는 이제 과학에 있어서 국리라고 하면은 이제 바깥에 있는 객관화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걸 국리라고 다 얘기하는 거죠. 객관적화되어 있는 사물의 이법을 연구하는 걸 국리라고 하는데, 유학에 있어서는 보면은 이 객관적 사태는 어떤 상황으로 인식하고, 객관적 사태가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객관적 상황을 우리가 수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냐, 어떻게 사는 삶이 올바른 삶이냐 하고 물을 때 그 물음을 내면에 던진단 말이죠. 내면에. 바로 내면에 던져가지고 내면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이법을 열어간다고 할까요? 이법을 열어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황 속에서의 우리가 삶을 내면에 있는 이법에 따라서 살아야만 우리 삶이 이제 열린단 말이죠. 그게 아마 우리가 가장 넘기 어려운 고비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그 대신 우리가 이제 현대 과학에 있어서는 선이 무엇인가에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학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도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이다 한 답을 사실은 객관적 상황을 우리가 수용을 해가지고 그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이냐 할 때는 바로 내면에 있는 맹자가 얘기한 사단, 인의예지라고 하는 그 사단에 이제 물음을 던져가지고 사단으로부터 답을 찾아서 실천하는, 막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든 존재 속에 있고, 인간은 바로 인간 내면에 있는 이법을 이제 열어서 온전히 실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완성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정의 문제를 보면은 바로 받던 이 정자로, 우물정자 모습으로 이제 밭을 9등분을 하는데, 해가지고 가운데 거는 공전으로 하고 바깥에 8개는 사전으로 해가지고 8집안이 함께 경작을 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공전을 함께 경작을 해가지고 나라에 바치고, 가에 있는 8개는 8가구가 각자 자기 것을 경작을 합니다. 바로 공을 축으로 해가지고 살을 경영하는
이것이 정전법의 기본 형식인데 유학이 요구하는 인간의 삶도 이제 마찬가지란 겁니다. 사실 내면은 우리 이제 공적인 이성이라고 할까, 내면에는 바로 인의 예지 사단이라고 하는 공적인 것이 있고, 바깥의 몸은 이제 사적인 것이란 말이죠. 바로 공을 축으로 해가지고 살을 영위할 때 이제 조화로운 삶을 이룰 수가 있고, 그것이 중용을 실천할 수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정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그 맹자 덕문공편, 덕문공이란 그 조그만 나라에 이제 그 왕이 막 맹자를 보고 상당히 어떤 그 존경심이 일어나 가지고 맹자한테 이제 정치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아마 이제 우리가 덕문공 1장 2장에서는 덕문공이 세자일 때 왕에게 이제 성선설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죠. 그 다음에 왕이 되고 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필천문정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필전이라는 사람이 신하입니다. 신하인 필전을 시켜서 정전법에 대해서 묻게 했다. 정전법에 대해서 묻게 했다. 그러니까 맹자가 대답하기를 거대 임금이 인정을 행하려고 그대를 선택해서 심부름을 보냈으니 그대는 잘 힘써 보시오. 저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경계, 우리 밭의 경계를 잘 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밭의 경계가 바르지 않으면은 정전법의 땅이 고르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곡식이 평등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 때문에 폭군과 또 타락한 관리들이 그 경계를 막 함부로 허물어뜨리게 됩니다. 경계가 이미 이루어지게 되면은 전 논밭을 나누어서 세금을 제정하는 것이 앉아서도 잘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년법의 제도가 잘 정해지면은 바로 그 세금이 확실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인정을 실시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 덕나라는 땅이 비록 좁지만은 어떤 사람은 군자이고 어떤 사람은 야인입니다. 이제 맹자는 이제 노심자 노력자로 나누기도 하지만은 군자와 야인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 지도층은 군자이고 또 밑에 이제 그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은 야인입니다. 군자가 없으면은 야인을 다스릴 수가 없고, 그렇다고 또 야인이 없으면 군자를 이제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맹자의 경우에는 이제 군자와 야인이 정치에서 다 필요하다, 노심자와 노력자가 다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청컨대 그 덜파는 9일이 조 9개로 나누어서 그 중에 하나를 해가지고 서로 공동경작입니다. 공동경작을 하게 하십시오. 그럼 여기 봐, 정전법입니다. 9개로 나누어 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상조, 서로 공동경작을 해가지고 국가에 바치게 하십시오. 이게 정전법입니다. 그리고 나라 안에서는 이 국중에는 농사를 못 짓습니다. 이제 상업이라든지 다른 걸 하는 거죠. 국중 나라 안에서는 10분의 1, 10분의 1의 세법으로 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또 세금을 바치게 하십시오. 그리고 경이하에 관리들에게는 아마 제사 지낼 수 있는 땅을 따로
주시는 규정은 제사 지낼 땅입니다. 제사 지낼 땅을 따로 주는데 그 제사 지내는 규정은 오신무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식구가 이제 기준보다 이제 식구가 하나씩 넣을 때는 25무를 더 주면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뭐 다른 건 없고 놔두고 하여튼 청약 9일이죠. 어떤 정년법이라고 하는 것이 경지를 9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하나를 공견으로 해가지고 공동경작을 해서 나라의 세금을 바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사무출량 죽거나 이사를 해도 마을을 벗어나는 일이 없으며 향전 마을에서 이제 그 경작지를 공동으로 하는 사람 동정 마을의 경작지에서 정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출입할 때 서로 함께 벗이되며 수망 상조 그리고 뭐 이제 그 도둑을 지킨다거나 또는 뭐 이제 우리 새를 짐승에서부터 이제 해를 지키거나 할 때는 지키거나 망을 볼 때는 서로 도우게 하십시오. 그리고 질병이 났을 때도 서로 도우게 하시면 그러면 백성들이 이제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사방 1, 2를 이제 하나의 정으로 하는데 그 정 하나는 이제 900무로 합니다. 그 가운데 것을 공견으로 만듭니다. 8집안이 모두 100무를 사전으로 하고 사전으로 해서 이제 각자 이제 사적으로 하는 거고 공전은 동량, 공전은 함께 이제 기릅니다. 공전은 공동 경작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난 뒤에 그런데 감히 이 사적인 일을 다스립니다. 이것이 바로 야인을 구별하는 법입니다. 바로 일반 백성들은 바로 일을 할 때 항상 공을 좀 우선시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야 되니까 바로 이제 공전을 먼저 농사를 하고 공전에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서 이제 사전에 일을 하게 한다. 이것이 이제 그 바로 야인에게 교육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년법의 대략입니다. 약부 윤택이죠. 대개 아마 그걸 잘하는 것은 윤택하게 잘하는 것은 임금과 그대에게 달려 있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맹자가 이제 정년법의 대략을 설명하면서 지금은 이제 왕도 정치를 얘기하고 인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인정과 왕도 정치의 바로 기본은 바로 정전법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정전법의 기본은 이제 팔가가 하여튼 백무는 공전으로 하고 백무는 이제 사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정전법은 뭐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이 끝이 나는데 혹시 뭐 정전법에 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뭐 너무나 하여튼 소라가 설명됐는데 넘어가도 괜찮겠습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맹자에 있어서 이제 바로 노심자, 노력자 해가지고 나누는 문제,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천하는 노심자가 다스려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결국 그 유학에서 얘기하는 인간 완성의 문제, 수양의 문제가 바로 인간의 어떤 그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를 여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죠. 결국
사삼경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결국 인간의 정신을 온전히 어떻게 개발하고 여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그 수양을 하고 마음 공부를 이제 한 사람이 천하를 다스려야 된다는 입장이 이제 맹자 입장이다고 하는 겁니다. 천하는 이제 노심자가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그 소위 이 제자 백가들 가운데는 이제 농가라든지 뭔가 어떤 노동자들이 이제 사실 생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국 시대라고 하는 시대에는 사실 이제 농업을 주로 하는 농민들 그리고 수고금을 하는 사람들 뭐 이런 그 노동자들이 생겨가지고 그런 노동자층에서 맹자에게 이제 많은 질문이 옵니다. 그래서 왜 그냥 선비들은 일도 하지 않고 노동도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이 왔을 때 맹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천하를 다스린 사람 많이 농사도 짓고 그러면서 정치도 할 수 있다는 말이냐. 아마 맹자가 이제 이 소위 묵자 쪽에도 많고 이 사람들하고 이제 그 설사 질그릇 만드는 사람은 질그릇만 만들지 않느냐. 아마 수공업 하는 사람도 자기 전공을 하나만 해가지고 살지 않느냐. 근데 당신들은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도 하고 농사도 지어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하고 하면서 정치와 어떤 학문의 전문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하를 다스린 것만이 농사를 지으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대인의 일이 있고 소인의 일이 있다. 또 한 사람의 몸에 백공들이 하는 일이 다 갖추어져 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살아가려면 사실 어마어마한 그 노동이 필요하고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그 노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살아가려고 하면은 백공들이 하는 일이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그 모든 것을 스스로 한 뒤에야 그것을 다 사용한다면은 천하 사람들을 모두 길바닥에 갖다 내놓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느니 어떤 사람은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몸을 수고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수고롭게 한 자가 사람을 다스리고 몸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사람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사람에게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자는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하고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서 먹여 살림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천하의 공통된 의라고 할 수가 있다. 바로 이제 노심자와 노력자의 그 직업을 나누는 문제를 이제 맹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임금 때는 천하가 이제 아직 다스려지지 않아 가지고 홍수가 막 범람을 해서 천하에 넘쳤다. 그래서 초목이 아주 무성하고 또 검수들이 아주 번식을 해서 오곡이 자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검수가 사람에게 막 핍박을 했다. 짐승들 발자국과 새들의 발자국이 중국에 막 펼쳐졌다. 연임금이 오직 이것을 걱정해서 순임금을 청구해서 천하를 잘 다스렸다. 그리고 순임금은 이기란 사람을 시켜서 불을 관장하게 했더니 이기란 사람이 그 산과 늪을 불을 태워 가지고 그렇게 하니 검수들이 도망을 가게 되었다. 우임금은
또 중국의 구하 9개 물을 잘 소통시켜 가지고서 제수와 탑수 이런 걸 이끌어 가지고 저 바다로 흘러가게 했다. 또 여수와 한수를 터가지고 트고, 그리고 해수와 사수를 물을 또 다스려 가지고 저 양자강으로 흘러 들어가게 했다. 그런 뒤에 중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살 수가 있게 됐다. 이때 우임금은 집 밖에서 8년을 살면서 집 문 앞을 3번이나 지나가면서 집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다. 우임금이 농사를 지으려고 한들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겠느냐. 바로 이제 정치하는 사람은 이제 농업과 분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후직이라는 사람, 바로 이 후직이라는 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사직단 할 때 직이 바로 이 후직입니다. 주나라 시조인데 농사의 신어로 이제 추앙이 되고 있습니다. 후직이라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가색 씨 뿌리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쳤다. 그래서 오곡을 심어서 가꾸게 하였다. 오곡이 익숙하게 되자 인민들이 다 잘 번성할 수가 있게 되었다. 사람에게는 이제 도가 있으니, 바로 이제 또 이제 도를 강조합니다. 사람에게 도가 있으니 배부르게 먹고 또 따뜻하게 입고 편안하게 살면서 그 도에 대한 가르침이 없으면 사람의 삶은 검수와 가깝게 된다. 성인이 이것을 근심을 해서 설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교육부, 사동 교육부 장관입니다. 교육부 장관을 삼아 가지고 인륜을 가르쳤다. 그래서 부자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하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가 있어야 하고, 부부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하고, 장류 사이에는 순서가 있어야 되고, 부모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방훈 순임금입니다. 순임금이 말하기를 이들을 잘 위로하고, 내도 위로를 했습니다. 이들을 잘 위로하며 이들을 바로잡고 이들을 곱게 하고 이들을 도와주고 이들 또 익도 도와주는 거, 잘 도와줘서 이들로 하여금 다 이제 윤리를 다 자덕하게 하라.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을 이제 진덕지, 이 진유를 구유를 해서 이들에게 덕을 베풀어 주어라. 그 이제 순능이 말씀하셨다. 성인이 백성을 근심하면 이와 같은데 어느 기열에 농사를 짓겠느냐. 욥님검은 우와 같은 자를 얻지 못하는 것을 자기의 근심으로 삼았고, 순임금은 또 우와 고요를 얻지 못하는 것을 자기의 근심으로 삼았다. 대저 백무의 땅, 바로 사전 백무의 땅을 불이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자기의 근심으로 삼는 사람은 농부다. 바로 이제 그 농부의 근심할 건 사실 백무 땅 고만 근심하면은 먹고 살 수가 있고 근심이 적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제 위정자의 근심은 천하를 근심해야 되고 천하를 전체적으로 보고 고민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이제 책임이 훨씬 무겁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눠주는 것을 은혜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선을 가르치는 것을 숭이라고 하며 천하를 위해서 인재를 얻는 것을 인이라고 한다. 아마 이 천하를 위해서 인재를 얻는다는 거, 이걸 아마 대단히 중시하고 있는 겁니다. 천하를 위해서 훌륭한 인재를 얻는 것, 이것을 이제 인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천을 가지고 사람에게 주는 건 쉽지만은 천을 위해서 합당한 사람을 얻는 것은 어렵다고 얘기한다. 예, 그래서 공자가 말씀하셨다. 위대하도다 연임금의 임금되며 하늘만이 위대한데 연임금은 그 하늘을 본받았다. 넓고 넓어서 백성들이 무엇라고 이름을 할 수가 없었다. 또 임금답구나 순임금이요. 높고 높아서 천하를 소유하고서도 천하에 개의치를 않았다. 천하를 다스리면서도 천하를 자기의 소유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 수문이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서 어찌 무소용기심제 마음 쓰는 바가 없었겠는가. 하지만 이들은 농사 짓는 데는 힘을 쓸 수가 없었던 것이다. 바로 농사 짓는 것이라고 하는 이제 힘을 쓰는 노동의 문제와 천하를 다스리는 마음을 쓰는 문제, 이 두 가지를 이제 맹자는 구별해 가지고 바로 마음을 쓰는 자가 천하를 다스려야 한다. 바로 마음을 쓴다는 문제가 유학에 있어서 바로 수신의 문제로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그 묵자학파에 대해서는 또 평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등의 문제와 그 조화의 계급적 조화의 문제, 이 두 문제가 이제 되는데 유학에 있어서는 그 조화의 문제를 중시합니다. 이 조화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가운데서 다른 것이 하나로 되는 거. 논에 보면은 군자는 화이부동, 군자는 그 조화를 하되 남과 같게 되지는 않는다. 소인은 반대로, 소인은 남과 동 하나가 되긴 하지만은 조화를 이루지는 못한다. 그래서 유학에서는 바로 존재 차별성을 인정하면서 서로 차별성을 가진 존재들이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유학의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제 묵가학파에서 이제 평등을 강조하면서 이제 그 맹자한테 또 질문을 하니까 맹자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에서 그를 답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허자라는 사람이 묵자의 학파의 이제 제자인데 그 허자라는 사람의 도를 따른다면은 시장의 물건값이 하나로 통일화되고 그래서 나라 안에 거짓이 없게 되어서 5척의 어린아이, 옛날에 근래는 한 척이 30cm인데 맹자 당시에는 한 척이 20cm였던 걸로 이제 얘기되고 있습니다. 5척 동자, 대개 한 1m 정도 되는 동자를 시켜서 시장에 보내더라도 아무도 그를 속이지 않을 것이다. 거의 묵자는 주장을 한다. 포백, 그 무명이나 비단 이런 것이 길이가 똑같으면은 가격을 동일하게 하고 또 삼이나 실, 솜 이런 것이 무게가 똑같으면은 가격을 똑같이 한다고 하며 오곡에 다가 양이 같으면은 값을 똑같이 한다고 하며 또 신발의 크기가 같으면 값이 같게 한다고 이제 묵자들은 주장을 한다. 맹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대저 물지부재 천하 사물이 같지 않은 것은 천하 사물이 가지런하지 않은 것은 사물의 실상이다. 실정이다. 사물의 실정이다.
하지만은 그 물이 이제 실정이 같지 않아 가지고 서로 배가 되기도 하고 서로 10배가 되기도 하고 서로도 10배가 되기도 하고 서로 100배가 되기도 하고 서로 1000배가 되고 서로 10,000배가 되기도 하는 것이 세상의 실적이다. 근데 그대는 그걸 나란히 놓고 동일하게 하고자 하니 이거야말로 천하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아마 그런 그 차별적 실상을 무시하고 평등하게 가진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천하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큰 신발과 작은 신발, 내 값을 동일하게 한다면 누가 이제 그 큰 것을 만들겠느냐. 그 허자의 도를 따른다면 서로 이끌어다가 서로 거짓말을 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찌 국가를 다스릴 수가 있겠느냐 해서 이제 그 산술적 평등을 주장하는 묵과학파의 평등주의에 대해서 그야말로 그 맹자는 이제 인간에게 있는 공심을 개발시켜서 공심으로 천하를 실상대로 다스리면서 조화롭게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마 뭐 요즘은 우리가 이제 그 사회주의 쪽에서는 평등을 얘기하지만은 자본주의 쪽에서는 뭐 물론 이제 맹자가 얘기하는 이런 그 공적 사회를 뭐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아마 이 사회주의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의 철학으로서 제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다음에 이제 맹자에 있어서는 그 여민동락, 그 여민해락, 뭔가 맹자의 어떤 그 이상주의 속에는 백성들과 즐거움을 함께한다. 백성들 즐거움을 함께한다는 것이 아주 그 중요한 얘기로서 이제 맹자 전편에 여러 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민해락, 백성들 즐거움을 함께한다. 백성들 여민동락, 백성들의 즐거움을 같이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맹자가 이제 양나라 해왕을 만났는데 이 양나라 해왕이라는 사람이 큰 그 목가에 서가지고 이제 큰 기록이 큰 사슴들과 함께 이제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묻기를 현자에게도 이런 즐거움이 있습니까? 내가 좀 뭐 목가에서 새와 짐승들과 함께 있으면 굉장히 즐거운데 현자도 이런 것을 즐거워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맹자한테. 근데 맹자가 대답하기를 현자 이훈학자, 현자가 되고 나야 이런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현명하지 않은 자는 사실 이런 게 있어도 즐길 수가 없습니다. 현명하지 않은 자는 이런 게 있어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시경에 보면은 이제 문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영대라고 하는 그 큰 누각을 하나 만듭니다. 문왕이라는 사람이 영대를 경영하여 시작하죠. 그것을 또 경영을 하니 서민들이 와서 그것을 일을 함께 해가지고 며칠도 안 돼서 그 영대를 완성하였다.
꼭 경영하고 시작하기를 뭐 빨리 하지 말라고 해도 서민들이 자식처럼 몰려와서 일을 도왔다. 왕이 바로 그 영대가 있는 동산에 계시니 바로 큰 사슴 작은 사슴들이 와서 엎드려서 놀고 또 수사슴 암사슴이 와서 아주 살이 아주 번들번들하게 찐 상태였다. 그리고 백제가 또 아주 그 털이 학처럼 희디였다. 왕이 또 그 영대가 있는 소에 이렇게 계시니 어떤 물고기가 가득 차서 잘 뛰어놀고 있더라. 뭐 이런 시경의 얘기를 하면서 문왕이란 분이 백성들의 힘을 가지고 그런 영대를 만들고 또 그런 못을 만들고 했는데도 백성들이 그것을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를 읽어서 영대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소를 이름을 붙여서 영소라고 이름을 붙였으며 그곳에 사슴과 물고기와 자라가 있는 것을 즐거워하였습니다. 고진 여민 해락고 능락이야. 옛날 사람들은 백성들과 즐거움을 함께 했기 때문에 문왕이라는 사람은 바로 동산을 만들고 못을 만들고 해가지고 그 즐거움을 백성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문왕이 즐길 수 있었고 문왕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함께 즐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탕나라의 그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해가 언제나 없어졌고 이 해가 없어지면 내가 너와 함께 망할 수가 있을 건데 뭐 상나라의 그 거리라고 하는 임금이 워낙 폭군이 돼가지고 막 백성들이 하여튼 반대를 하고 또 신하들이 비판하니까 너희들이 한번 반대하고 비판해봐라. 나는 태양이다. 태양이 떨어지는 거 맞냐? 이러고 뭐 그 협박을 했더니만은 사람들이 저는 뭐 태양이 언제 없어지나 하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 이제 당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임금과 함께 망하기를 바란다면은 저 누대나 못이나 새와 짐승이 있어도 어찌 혼자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이 혼자 즐기면은 백성들이 원망을 하게 되고 백성들이 원망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임금 혼자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통해서 여민 동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밑에도 하나 조금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못과 그 동산 누대를 통해서 이제 여민해락을 얘기했는데 그 다음 이제 음악을 또 가지고 이제 여민해락을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장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맹자를 만나가지고 제가 왕을 만났더니만 왕이 음악을 좋아한다고 얘기하더군요. 근데 제가 왕에게 대답을 못했습니다. 왕이 음악을 좋아하면 과연 어떨까요? 하고 이제 맹자한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왕지 호학심적 제국기석이요. 왕께서 음악을 매우 좋아하신다면은 제 나라의 정치는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러고 이제 맹자가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음악을 매우 좋아하신다면 제 나라가 아마 참 잘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날 이제 맹자가 왕을 만났습니다. 맹자가 왕을 만나가지고 왕께서 일찍이 그 장포라는 사람한테 음악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왕이 이제 얼굴이 벌개져 가지고 뭐 제가 좋아하는 음악은 그냥 뭐 선왕들의 음악이 아니고 그냥 요즘의 세속의 음악일 뿐입니다 하고 이제 대답을 했어요. 맹자가 대답하기를 왕이 음악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주 심하다면은 제 나라는 아주 대단히 희망적입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옛날 음악이나 지금 음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고 이제 왕이 도망가려고 하는 건 못 가게 이제 자꾸 잡아오면서 얘기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맹자 말하기를 도각락 혼자 음악을 즐기는 것과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즐기는 것이 어떤 게 더 즐겁습니다. 하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불악의 여인 남들과 함께 즐기는 것만 못하지요. 적은 사람과 음악을 즐기는 것과 많은 사람과 음악을 즐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떤 게 더 즐겁습니까? 대중들과 함께 하는 것만 못하죠. 그 이제 질문을 주고받고 하고 나서 이제 맹자가 다시 말하기를 제가 왕을 위해서 제가 음악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왕께서 여기에서 이제 북을 치고 음악을 연주해 가지고 하는데 백성들이 왕의 종소리 북소리를 듣고서 그리고 관악기의 음악 소리를 듣고서 모두 그냥 머리를 아파하면서 얼굴을 찡그러고 서로 고하기를 우리 왕께서 음악을 좋아하셔 가지고 어찌 우리들로 하여금 이러한 극단에 이르게 하십니까? 부자가 서로 만날 수도 없고 형제 처자가 서로 이산하게 만드십니까? 아마 왕이 이제 음악을 좋아하면서 정치를 잘못해 가지고 어, 가족이 함께 살지 못하고 부모 형제가 다 함께 살지 못하게 한다면 백성들이 아마 왕을 원망할 것입니다. 다 같은 음악이지만 그다음 또 다른 예를 하나 듭니다. 지금 왕께서 이제 사냥을 하고 또 아직 조금 같은 예가 사냥 예로 이어집니다. 지금 왕께서 여기에서 이제 사냥을 하시는데 백성들이 이제 그 수레 소리 말이 우짖는 소리를 듣고서 또 그 수레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모두 머리 아파하면서 얼굴을 찡그리면서 서로 고하기를 우리 왕께서 사냥을 좋아하시며 어찌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극단에 이르게 하십니까? 부자가 서로 만날 수도 없고 형제 처자가 서로 떨어져 살게요. 이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불여민동락입니다. 백성들과 즐거움을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왕만 즐거운 사냥을 하고 왕만 즐거운 음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예를 듭니다. 지금 왕께서 여기에서 이제 음악을 연주하는데 백성들이 왕의 음악 소리를 듣고 또 악기 소리를 듣고서 모두 그냥 헌하는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좋은 안색을 하고서 서로 구하기를 우리 왕께서는 참 질병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왕께서 병이 난다면 어떻게 이렇게 음악을 즐기실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은 음악인데도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또 지금 왕께서 여기 사냥을 하시는데 백성들이 왕의 수레소리와 그 수레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모두 기뻐하면서 기쁜 안색으로 서로 구하기를. 우리 왕이 참 병이 없으셔야지. 병이 있으면 어떻게 사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얘기하는 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백성들과 즐거움을 함께 하기 때문이다. 지금 왕께서 백성들과 즐거움을 함께 하신다면 왕도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로 여민동락이라고 하는 것을 그 왕도 정치를 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고 이제 맹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것도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요건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여민동락에는 예가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실까요? 잠깐 쉬었다가 네. 시간이 제 물 한 모금 마시고 오겠습니다. 네. 맹자가 이제 역성혁명을 얘기했다고 하는 얘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재선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맹자 질문을 합니다. 그 중국의 고대에 있어서 이제 요순우, 연임금, 순임금, 우임금은 소위 선량이라고 해가지고 덕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덕 있는 사람에게 왕을 물려주는 이런 정치가 시행되던 시대가 이제 요순우 시대인데, 이제 우임금 뒤로부터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런 왕조들은 소위 역성혁명에 의해서 이제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바로 그런 그 역성혁명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재선왕이 질문을 한 겁니다. 은나라 탕림검은 하나라 마지막 그 황제인 그를 추방을 하고, 또 주나라 무왕이라는 사람은 또 은나라 마지막 황제인 주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정벌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탕이라는 사람은 사실 거래 신하였고 무왕이라는 사람도 주의 신하였던 겁니다. 바로 거래 신하인 탕임금이 그를 추방을 하고 주의 신하인 무왕이 주를 추방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대답하기를 어전유지, 기록에 그런 게 있다. 기록에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재선왕이 묻기를 신시기군가호, 신하로서 임금을 죽이는 것이 가능합니까? 하니까 이제 맹자의 대답인즉슨 적인자 위지적, 인을 해치는 자는 적이라고 말한다. 인을 해치는 적이라고 말하고, 의를 해치는 자는 또 잔이라고 말한다. 잔인한 자라고 말한다. 잔인한 자라고 말한다. 잔인하고 적이 되는 이런 사람들, 적은 도적입니다. 잔인하고 뭐 도적과 같은 이런 사람은 위지 일부, 그 사람 그냥 한 남자라고 한다. 황제라거나 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황제나 왕이 인과 의라고 하는 도덕적 가치를 상실하면은 왕이나 황제라고 불릴 수가 없다는 얘기를 이제 맹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잔적한 사람은 그냥 한 남자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 한 남자인 주를 죽였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임금을 죽였다는 얘기를 듣지는 못했다. 맹자는 이제 바로 탕이 그를 내쫓고 무왕이 주를 내쫓고 또 이 사람들 주벌한 것이 황제를 주벌한 것이 아니라 그냥 뭐 나쁜 놈을 내쫓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우리 왕조 시대 때는 어쨌든 그 하기 힘든 대단히 이제 위험한 얘기에 속합니다. 바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맹자를 그 한나라 때 한무제라는 사람이 맹자를 보다가 집어던지고 검수로 했다고 얘기를 하죠. 이런 발칙한 놈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역성혁명을 이제 정당화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다음에 보면 그 인민이 가장 귀하다는 얘기를 이제 맹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진심 하편에 나오는데 맹자왈 민위기 사직차지 군의경 시고 덕호 구민 이위천자 덕호 천자 위제후 덕호 제후 위대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맹자가 말씀하셨다. 인민이 귀하다. 인민이 가장 귀하다. 사직은 그 다음이다. 그 다음에 사직이 귀하고 군의경 임금이라는 자는 가벼운 존재다. 뭐 이런 얘기 가미합니다. 임금이라는 존재는 가벼운 존재다. 이 때문에 덕호 구민 바로 그 지역에 사는 인민의 민심을 얻으면 천자가 되고 천자의 마음을 얻으면 제후가 되고 제후의 마음을 얻으면 대부가 된다. 바로 민이라고 한 존재는 천자를 만드는 존재다 해서 민이 가장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맹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농민 혁명이 일어나거나 할 때 뭐 이건 단골로 써먹는 구절이 되겠죠. 그리고 제후위 사직, 제후가 사직을 위태롭게 하면은 사회가 사직을 위태로우면은 바로 이제 바꿔버린다. 제후를 바꿔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후가 사직을 위태롭게 하면은 제후를 바꿔버린다. 그리고 희생물이 잘 이루어지고 또 거기 바치는 곡식도 이미 깨끗하고 제사도 때에 따라서 잘 지내는데 그런데도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면은 그러면 변치 사직도 바꿔치워버린다. 바로 이제 사직이나 제후 이런 것도 이제 그 잘 못하면은 제후가 정치를 국가를 위태롭게 하면 제후도 바꿔치우고 또 우리가 사직단은 농사가 잘 되게 하고 또 기후가 온화하게 잘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사직단에 제사를 잘 지냈는데도 계속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고 하면은 사직단을 그냥 무너뜨려 버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민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지? 인민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맹자 경우에서 이제 인민이 가장 귀하다. 그리고 민심이 곧 천심이다. 민심이 곧 천심이다는 얘기를 이제 맹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맹자란 분이 이제 그 뭔가 이제 그 인민의 중요성, 그 민과 천을 연결시켜 가지고 민과 천을 연결시켜서 민의 지위를 이렇게 높게 그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우리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결국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 인간이 학문을 통해서 인간 내면에 있는 절대성을 알 수가 있고 그 절대성을 알며 해서 하늘과 하나가 될 수가 있고 하늘의 뜻을 계승할 수가 있고 바로 그런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이제 성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로 이제 유학에 있어서 이제 오경이라고 하는 거는 성인의 정치를 논하고 있고 또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성인의 지위에 이른 사람으로서 바로 성인의 도를 정리하고 있고 맹자는 바로 공자의 제자가 되는 것 그렇게 해서 성인의 도를 개성하는 것을 자기 자신의 사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기 다 보기는 못하고 여기 보면 끝에 요도 한번 맹자가 하고자 하는 일 쭉 그 이제 앞에서는 그 양주 목적 소위 그 위아주의 양주 또 겸해주의 목적 이 두 학파를 이제 비판을 한참 하고 맹자 당시에 이제 가장 성행했던 학파가 이제 그 이기주의 위아주의를 주장하는 양주와 겸해주의를 주장하는 목자 학파가 가장 성했는데 이 두 사람을 비판하고 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맹자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아역, 욕, 정인심, 식사설, 거피행, 방음사, 이성, 삼성자, 기호변제, 여부덕이야. 나는 또한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며 정인심, 바로 인간의 마음 속에는 유학에서는 선한 본성이 있고 인간의 마음 속에 바로 이제 하늘의 뜻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 또한 인간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고 또 삿된 이론들을 식 잠들게 하고자 하고 삿된 이론들을 잠들게 하고자 하고 또 잘못된 행동을 또 거부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거절하고 또 지나친 말을 내쫓고 해가지고 이성 삼성자 세 성인을 계승하고자 한다. 세 성인을 계승하고자 한다. 세 성인은 이제 앞에 공자를 여기 예를 들고 있고 또 우임금을 주공을 예를 들고 있고 우임금을 예를 들고 있고 앞에서 이제 우임금과 주공과 공자를 예로 들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바로 우임금, 주공, 공자 같은 세 성인의 사업을 계승하고자 한다. 기호변제 맹자가 본 경서 속에서 맹자 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자가 비판하는 사람 중에는 맹자 말이 너무 많다 하고 이제 당시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어찌 뭐 변론을 좋아해서 그렇게 하겠냐. 여부덕이야. 내가 부덕이에서 성인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부덕이에서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능히 말로서 양주와 목적의 도를 거절할 수 있는 자면은 성인의 무리라고 할 수가 있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바로 성인을 이제 배우고자 하고 성인의 도를 높이는 사람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중국 사회나 이제 뭐 한국 유교문화 국가에서는 사회 지위가 사실 대단히 높습니다. 사회 지위가 대단히 높은데 이 사회 지위가 이를 가장 높도록 그 이론적 기초를 해준 사람이 이제 맹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사회 독존적 지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순임금은 이제 부귀와 빈천의 물질적 환경의 구속을 넘어선 자유인으로 오직 진리를 추구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물질적인 제약으로부터 마음이 넘어서는 것, 이게 선비들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여기 보면 심의형력 내수내금, 마음이 형체에 불임을 당하면 그럼 짐승이 된다. 마음이 육체의 불임을 당하는 것 또는 마음이 물질의 불임을 당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는 게 이제 선비들의 제일 과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마음이 형체나 물질의 불임을 당하지 않아야만 자유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퇴계를 전공하니까 도산서당 시를 좀 한번 읊어봤는데 퇴계가 이렇게 읊고 있습니다. 위대한 순임금께서는 친도 몸소 도자기를 만들었지만 임금이 되기 전에 이제 도자기 만들었습니다. 위대한 순임금은 몸소 도자기를 만들었지만은 낙차 즐거워하고 또 편안하셨다. 중요한 즐거움입니다. 뭘 하든 간에 자기 마음으로 사는 삶은 항상 즐겁다는 거죠. 위대한 수는 몸소 도자기를 만들었지만 항상 즐겁고 편안하셨다. 그 다음 도연명이란 분은 군가 몸소 농사를 지었지만 또한 환한 아주 즐겁게 웃으시는 얼굴이었다. 즐겁게 웃으시는 얼굴이었다. 퇴계가 이제 도산성을 짓고 나서 도자를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 친도해가 도자를 넣고 도연명해가 도자를 여기 숨어찌면 도자가 들어가고 해서 도산서원의 어떤 그 시를 어떤 시적 느낌을 살리는 겁니다. 성현 심사 오하덕, 바로 대순 같은 성인, 도연명 같은 현인, 이 두 분들의 심사, 마음과 일, 성현들의 마음과 성현들이 하신 일, 오하덕, 나는 어떻게 하면 얻을 수가 있을까? 성현들의 하신 마음과 사신 마음과 현현들이 하신 일을 나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백수귀래 시고반, 내가 머리가 한 60살 때입니다. 60살이 돼가지고 머리 흰 상태에서 고향을 돌아서 고반, 언둔을 고반이라고 합니다. 언둔을 시험하네. 언둔을 시험하네. 바로 이런 정신이 바로 이제 뭐 유학의 본 정신이고 이런 정신이 바로 공자로 맹자로 이어지고 한 겁니다. 이제 바로 맹자는 순을 어떻게 칭찬하고 있는 걸 한번 볼까요? 맹자가 순을 칭찬하고 보면 이렇습니다. 순지 방구 여처야 약장종씨는, 순임금이 그
도자기 굽고 이제 일반 서민으로 살 때 방구 말린 밥을 먹고 풀을 씹어 먹고 살았는데 말린 밥 먹고 풀을 씹어 먹고 살았는데 약장 종신은 장차 종신토록 이렇게 살 듯하였다. 말린 밥 먹고 풀 씹어 먹고 살면서도 즐거웠다는 거예요. 항상 즐거웠다는 거예요. 바로 뭐 부라든지 귀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존재 즐거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순임금은 바로 이런 평민으로서 이제 가난하게 풀을 씹어먹고 살았지만 너무나 즐거워가지고 평생 동안 이렇게 살려고 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급기비 천자야. 순임금이 천자가 되었을 때는 그야말로 지인의 귀한 비단 옷을 입고 또 옆에 검은고를 타고 또 아내 두 사람이 이 시중을 들었는데도 약고유지 이 무슨 약고유지 고유한 것처럼 살았다. 이 삶의 환경이 막 100%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마음의 변화가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은 가난하게 평민으로 살 때나 천자로 살 때나 똑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부귀와 영화를 가졌지만 그게 본래 가지고 있던 것처럼 마음의 동료가 전혀 없었다. 그 얘기는 누가 금방 그걸 다 뺏어가도 전혀 섭섭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마 현대인으로 상상하기 힘든 겁니다. 그치? 상상하기 힘든 겁니다. 어떤 우리가 이제 맹자가 얘기하고 공자가 얘기하는 거는 바로 진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마음의 근원으로서 가치의 근원으로서 있는 것이 바로 진리이고 그 진리가 마음 우리에게 들어와서 본성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 본성을 알면은 바로 우주 속에 있는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아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 말로 할 수 없는 즐거움이다. 그래서 어떤 그 물질적인 소유의 즐거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대인들로서는 이해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겁니다. 그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맹자의 경우는 어떤 그 재산의 문제, 경제적 자립의 문제 이런 것이 도덕을 실천하는 데서 그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건 이제 늘 얘기를 합니다. 그치? 그래서 그건 지난번 이제 일정한 재산이 없으면 일정한 마음이 없다는 얘기 지난번에 한 번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의 삶을 맹자가 또 이렇게 얘기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상을 추구한다는 얘기인데 그 왕자, 그 왕의 아들인 점이라는 사람이 이제 맹자한테 묻습니다. 도대체 사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이요? 하고 묻습니다. 사는 무엇을 일삼습니까? 사는 뭐 하는 사람이요? 맹자 말하기를 사는 뜻을 숭상한다. 사는 뜻을 숭상한다. 하위상지,
뜻을 숭상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맹자 말하기를 인과 의일 따릅니다. 인과 의일 따릅니다. 죄 없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죽이면 인이 아니고, 또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조금이라도 취하면 의가 아니다. 어디에 거처하느냐 하면은 인에 거처하고, 길은 또 무엇을 따르느냐 하면 의를 따른다. 거인유의, 인에 거하면서 의를 따르면은 대인의 일이 갖추어진다. 결국 선비가 추구하는 것은 인과 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이제 선비 이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맹자에게서 이제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오랜 우리가 봉건주의 시대 때는 사실 왕이 최고고 왕이 절대인데, 맹자에게서는 왕이 최고고 왕이 절대가 아닙니다. 천하에 보편적으로 존귀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천하에 보편적으로 존귀한 세 가지 있는데, 첫째는 지위. 뭐 벼슬 조정에 있어서 지위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인간의 보편적인 삶에서 나이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다. 나이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또 세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또 덕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위와 나이와 덕, 이 세 가지가 이제 보편적으로 존귀한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맹자의 얘기를 보면은 천하에 보편적으로 존귀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벼슬이 하나요, 나이가 하나요, 덕이 하나이다. 조정에서는 그 지위만큼 벼슬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또 향당에서는 마을에서는 나이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세상을 보필하고 백성들의 우두머리가 된 데 있어서는 덕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근데 이제 벼슬을 하는 사람이 이제 맹자한테 오만하니까 맹자가 야단칩니다. 오덕 육일, 어찌하여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나를 함부로 하시오. 맹자가 자기 언어가 그야말로 벼슬이 높은 사람보다 나이도 많고 덕도 높으니까 당신 나를 존경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위보다 더 중요하다. 사실 논어와 맹자를 보면은 이제 그 중요한 게, 논어와 맹자 경우에는 덕이나 진리라고 하는 걸 갖다가 천자보다 높은 지위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무제가 이제 유학을 어용학문으로 만들면서, 한무제 이후에는 이제 유학이 소위 그 왕을 도우는 어용학문으로서 이렇게 지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경전이라고 할 때는 경전의 진리는 왕보다 더 높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이제 맹자 얘기를 보면은, 장대요위직은 장차 큰일을 하려고 하는 임금이라면 반드시 자기가 부를 수 없는 신하가 있어야 된다. 부를 수 없는 신하, 자기가 감히 부를 수 없는 신하, 자기가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뵙고 해야 되는 신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차 큰일을 하려는 임금은 반드시 자기가 부르지 못하는 신하야 된다. 자기가 어떤 계책을 세우고자 하면은 자기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분에게 나가야 한다.
임금이 덕을 높이고 도를 즐기는 것이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은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 큰 일을 하기에 부족한 것이다. 옛날 탕림검이라는 사람은 신하인 이윤에게 대해서 그에게 배운 뒤에 그를 신하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탕림검은 힘들이지 않고도 왕도 정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제한공이라는 사람은 또 관중에게 대해서 배우고 난 뒤에 그를 신하로 했습니다. 그러면 힘들이지 않고 패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천하에 있어서 어느 땅도 서로 크기가 비슷하고 떡도 크기가 비슷하면서 망능상상 서로 50보 100보로 서로 나은 자가 없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르칠 만한 사람을 신하 삼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교육받아야 될 그런 훌륭한 사람을 신하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서 배워야 되는, 모셔야 되는 그런 분을 신하로 삼아야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탕림검은 이윤에게 대해서, 황공은 관중에 대해서 감히 부를 수가 없습니다. 감히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관중도 부를 수가 없는데 관중을 우습게 보는 나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하고 이제 자기를 이제 잔뜩 죽여서 이제 어찌 감히 나를 부른단 말입니까?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우리 맹자의 기상은 참 놀라운 겁니다. 그치? 그리고 이제 맹자에서는 이제 그 사람과 도가 중요하지만 제도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도와 제도의 관계. 사람은 훌륭해 가지고 훌륭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제도도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과 도의 상보적 관계를 이제 얘기하는 부분도 나오는데요. 또 이제 공자에게는 없던 얘기니까 한번 소개합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루라는 사람은 그 눈이 가장 밝던 사람입니다. 이루처럼 눈이 밝고 공수자는 또 이제 만드는 재주가 가장 훌륭하던 사람입니다. 이루의 눈밝음, 공순자의 어떤 손재주를 가지고도 규와 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규는 컴퍼스고 구는 직각자입니다. 컴퍼스나 직각자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방, 네모와 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이 좋고 손재주가 좋아도 네모를 만들고 원을 만들려면은 바로 뭘 이용해야 된다는, 규구를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사광이란 사람이 기가 엄청 밝았는데 사광이 엄청나게 기가 밝아서 음악을 잘했지만 육률을 사용하지 않고 오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육률을 사용하지 않으면 오음을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기발금으로서 우리 음악을 한다고 하지만은 거기에는 육률이라고 하는 어떤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육률이 있어야지 오음을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요순 같은 훌륭한 도를 지녔다고 해도 인정을 사용하자면 천하를 공평하게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체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제도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질다고 소문이 난 왕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또 백성들이 그 은택을 입지 못하는 것은, 은택을 입지 못하고 그래서 후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지 못하는 것은, 왜냐하면 선왕의 도를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왕의 도는 선왕의 제도입니다. 선왕이 실시한 정치 제도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리니 도선 한갓 선만 가지고 정치를 행하기에 부족하며, 또 한갓 법만 가지고도 또 정치를 행하기에 부족합니다. 선이라고 하는 이런 주관적인 주체적인 능력도 필요하지만 법이라고 하는 제도도 필요한 겁니다. 해서 법과 제도의 이제 삼고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맹자의 좀 특징적인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예, 공자도 당대 사실 정치를 하고 싶었지만 못했고, 맹자도 당대 정치를 하고 싶었지만 정치를 못했습니다. 예, 공자와 맹자의 삶은 성공적인 삶인가 실패의 삶인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공자는 뭐 그야말로 천하의 도를 행하고 싶어 가지고 천하 뭐 한 10, 뭐 5, 6년 천하를 다녔습니다.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맹자 역시 뭐 온 나라를 다녔지만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정치를 못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자 맹자의 삶은 성공인가 실패인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집니다. 네. 그 맹자가 당시에 아마 전국시대에 이제 우리가 춘추시대에는 나라가 한 200개쯤 됐습니다. 춘추시대 때는 그 제국이 한 200여 개 됐는데, 전국시대에 오면은 제국이 7개밖에 안 남잖아요. 진, 초, 연, 제, 조, 위, 한 7개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언젠가는 중국이 하나로 통일될 것이다, 이것을 다 예감을 할 수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맹자 제자가 이제 과연 어떤 사람이 통일할까요 하는 질문을 합니다. 맹자가 양양왕을 만나고 나오면서 사람에게 말했다. 저 양양왕의 사람 쳐다보니까 뭐 임금 같지도 않고, 또 가까이 보면 뭐 좀 두려운 마음도 안 생긴다 하고 맹자가 얘기를 했어요. 저 임금이랑 저렇게 형편이 없어 하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묻기를, 그 양양의 묻기를, 천하 오호정, 천하가 앞으로 어떻게 편정이 정해질 것인가, 천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묻길라, 맹자가 대답하기를, 천하가 하나로 정해지겠죠. 천하가 하나로 통일되겠죠. 인력이 하나로 정해져. 숙능일지요.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이 천하를 하나로 할까요? 맹자가 대답하기를, 불기살인자 능일지, 살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천하를 통일할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도우겠어? 천하 맞불려야 천하에 도우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요. 살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천하가 도우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왕께서는 저 묘를 아십니까? 저 베이삭을 아십니까?
7, 8월 사이에 가뭄이 들면은 묘가 메마르지요. 하늘에서 뭉게뭉게 구름이 일어나서 성대하게 비가 내리면은 묘가 아주 성대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묘가 성대하게 자라는 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천하의 인목은 사람을 기르는 사람, 즉 위정자입니다. 지금 천하의 위정자 가운데서 살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일 살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천하 백성들이 모두 목을 빼고서 그를 우러러 볼 것입니다. 진실로 이와 같다면 백성들이 그에게 귀의하는 것이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과 같을 것이니 그 성대한 기세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맹자는 살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천하를 통일할 것이라고 했는데 천하는 누가 통일했나요? 엄청나게 살인을 많이 한 진시황이 통일했잖아. 이런 걸 보면 맹자가 실패한 것 같잖아요. 그지? 그래서 맹자의 삶은 실패한 삶인가, 공명의 삶은 성공한 삶인가, 실패한 삶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 춘추자전에는 이제 세 가지 썩지 않는 것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삼불후, 사람이 죽어도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춘추시대 숙손표란 사람이 이제 입덕, 덕을 세우는 것, 입공, 공을 세우는 것, 입은 말을 세우는 것, 이 세 가지가 이제 세 가지 죽어서도 썩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춘추 양공 24년에 나오는데 그 목숙이라는 사람이 진나라에 갔는데 범선자가 이제 그 목숙을 맞이해서 물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하는 말에 죽어도 썩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바로 목숙의 이름이 표입니다. 표가 덕건데 제가 덕건데 태상 최고에는 덕을 세우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엔 공을 세우는 게 있고 그 다음엔 말을 세우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비록 오래되어도 없어지지 아니하니 이것을 썩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공맹은 도를 당대 행하지는 못하였으나 만세 도를 전하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맹자강을 매듭을 지어봅니다. 네네. 네. 네, 오늘 이 정도 말씀드렸는데 맹자도 그때 4번 했는데 그죠? 네. 우리 태국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 중용 논어 맹자 거쳐가지고 왔는데 뭐 유학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요. 교수님 말씀에서 여민해락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그 한자로 해락, 해자가 말씀은 변도 있고 사람인 변도 있는데 두 자가 같은 겁니까? 해.
우리가 부부 해로 할 때 어떤 거 쓰죠?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이 아닌가요? 있잖아요. 어. 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질문하니까 자신이 없어요. 맹자에서는 요가 뭐 이렇게 말씀원별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 말씀. 예. 예, 예, 말씀은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여민 동락이라서 같이 한다. 아까 교수님이 뜻을 풀어주실 때 네네네. 함께 한다와 같이 한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됐지요. 저는 뭐 우리가 이제 뜻의 차이를 두고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백성들과 함께 즐긴다, 같이 즐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 큰 공원을 만들거나 할 경우에 왕이 혼자 즐기려고 하면은 들어오는 사람은 막 벌을 주고 출입 금지를 하고 할 건데 함께 즐기는 경우에는 뭐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누구나 거기 들어가서 뭐 나무도 할 수가 있고 함께 들어가서 놀 수가 있고 이러면은 그 여민 동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임금이 뭐 그들과 뭐 어깨동무하고 같이 논다 이런 의미보다는 네.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눈다 뭐 이런 의미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묵자가 네네네. 평등 사상을 당시에 네네네. 전국 시대나 그 곤란의 시대에 얘기했다면 상당히 당시에 인민들은 상당히 좋아했을 것 같은데 실제 상황은 어떠했는지 좀 궁금했어요. 묵자가 상당히 오래 갔어요. 그래서 네. 묵자가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묵자가 이제 오래 가는데 이제 문제는 개성이 안 되죠. 음, 개성이. 묵자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묵자가 죽고 나서 또 제자 중에서 이제 어떤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고 해가지고 그 집단이 좀 갔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에겐 참 묘한 생각이 있어요. 내 건 내 거고 네 거는 네 거도 내 거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네. 이 공동체를 하면 잘 될 것 같지만은 그 쉽지 않은 거예요, 그지?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내면에 공적인 의식이 쌓이지 않으면 공동체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내면에 공적인 의식이 쌓이지 않는데 공동체 생활을 하면은 그 선한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돼요. 선한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돼. 음. 선하지 않은 사람들 주인이 된다는 얘기. 교수님, 그래서 제가 참 인간 한 사회가 가지만 더, 만만치 않아요. 네네네. 네. 죄송합니다. 네. 한 아니요.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네. 그 도가 체화된 걸 이제 덕이라고 좀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오늘 네네네. 나온 그 선에 대한 문제, 네네. 그,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함께 이루지 않고 혼자서 선을 이룰 수는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약간 이제 처음에 국리를 설명하시면서 이제 객관화된 이제 사태를 만나서 상황을 수용하고 어떻게 사는지 내면의 질문을 던져서 선을 찾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네네. 그렇다면 혼자서 선을 이룰 수는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음. 싶습니다. 네네. 그 유학에서 이제 거경 국리 두 기둥이죠. 네. 거경 국리 두 기둥인데 거경은 대체로 혼자 있을 때 하는 공부죠. 음, 네. 거경은 자기 혼자 있을 때 자기의 본성을 기르는 공부인데 국리는 혼자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국리는 함께 할 때 우리가 함께 하면은 자기의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네. 함께 하면은 마음 속에서 이제
움직이는데 자기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살펴서 그 속에서 그야말로 천리가 움직이는 걸 아는 데까지 생각하는 게 전 궁리라고 봅니다, 사실. 네. 네. 바로 이제 우리가 어떤 사태 속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가를 생각을 하는데 그 마땅함에 대한 대답이 사실 내면에서 천리, 본성이 움직일 때 답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학에서 이제 부자, 유친, 군신주의 관계 속에서 궁리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마 혹시 성학십도 속에 우리가 제5도가 백록동규인데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 중에서 박학, 신문, 신사, 명변을 궁리라고 하는데 이 궁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륜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궁리가 자기 아내와 만나가지고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지 이거를 점검하고 답을 찾고 하는 게 사실 가장 큰 궁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표현을 할 때는 이제 경의직내 의방묘라고 하는데 궁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의를 찾는 과정이 궁리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네네. 의를 찾는 거죠. 바로 의를 뭐 선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의, 선 이제 상황 속에서 마땅함을 찾는 게 궁리라고 하는 거죠. 만일 우리 내면에 본성이 없다면은 궁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속에 본성이 있고 우리 속에 착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은 답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두 사람이 싸웠을 때는 싸울 땐 궁리가 안 돼요. 싸우고 나면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싸웠던 걸 다 잊어버릴 때쯤 돼가지고 아 내가 이런 거 잘못한 것 같네.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했을 걸 하고 답이 나와요. 상대도 마찬가지. 그래서 서로가 싸웠을 때는 좀 거리를 두고 마음을 깔아 생각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사회도 사실 그런 게 필요한데 싸움이 격화되면은 바로 내면의 천리가 이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천리는 싸움이 나면 사라져 버리고 자기의 이제 욕심이라든지 자기가 옳다고 하는 생각만 자꾸 점점 더 정폭이 되니까 궁리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궁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게 궁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네. 음. 네, 뭐 다른 분, 네. 우리 이제 얼굴 크게 이게 이제 끌까요 이제? 이걸 끄면은 공유 중지를 하면은 네. 아하, 아하, 아 거기 네. 오늘 우리 김영수 선생님 어떻게 안 보여서 오늘 안 오셨나 했더니만 안녕하세요. 네. 음. 뭐 질문 한번 맹자의 뭐 맹자뿐이 아니라 뭐 어떤 거는 괜찮습니다 사실.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저는 사람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성에서는. 예. 예, 천지의 흐름이나 이 자연의 흐름 아는데, 관계 속에서 아니면은 이제 조금 마음을 내는 게 되게 쉽지 않잖아요.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참되게 살아야 되고 지금 예, 그런 부분이 참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정말 마음이 시키는 대로 정말 마음을 내서 좀 보다 예, 건강한 관계,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게 참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말씀, 예, 공자, 네. 맹자, 성공한 사람, 성공했나 안 했나 이게 예, 굉장히 네. 예,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네. 하면. 요즘 그 퇴계가 그 평생 동안 행장을 7편밖에 안 지었어요. 그 글 잘하는 분이 행장 써달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탁을 했겠어요. 근데 7편밖에 안 썼는데 그 중에도 명종 행장은 임금이었었고 아버지 행장은 아들이 썼고 2개 빼면 5개밖에 안 썼거든요. 그 중에서 요즘 이제 조광조 행장을 읽고 있는데 너무 재미나요.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광조라는 사람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성공한 것인가 실패한 것인가 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늘이 이분에게 내린 사명이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엄청 고민하면서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얘기할 때 공자와 맹자가 인격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훌륭하고 또 살던 역사적 분위기도 봉건 시대 때보다 공명이 살던 시대는 그래도 언론 자유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훨씬 좋은 시대인데 그럼에도 두 분이 당대에는 도를 행할 수가 없었다. 아까 얘기한 이번수후 말을 세워가지고 후세에 전함으로 해서 당대에는 도를 행하지 못했지만 만세토록 도가 행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표현해놨어. 조광조도 그걸 미리 알고 그렇게 살았으면은 아마 뭔가 많은 걸 남기고 역사를 위해 살 수 있을 건데 이번 수한 게 없다. 그걸 안타까워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100년도 못 사는 개체가 일단 우리가 이제 형이상에 절대 접근한다는 게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쉽진 않아요. 안다 싶어지면 가보면 휙 도망가 버리고 얼마나 도망을 잘 가는지 뭐. 뭔가 도망 안 가도록 딱 붙여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먼저 예, 그게 내어지고 누가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 그 감동을 받고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선순환 되는 사회를 저희가 꿈꾸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예. 근데 아직은 그 세계 힘든 것 같아요. 전혀 반대로 뭐 욕심만 그냥 뭐 엄청난 그냥 재생산을 그냥 욕심 재생산하기 위해서 뭐 모든 게 다 노력하고 있으니까 욕망의 재생산 구조 이게 뭐 현대사회니까 코로나가 뭐 코로나가 좀 말려보려고 해도 뭐 힘들 거예요, 그지?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코로나를 여신, 신격 대신 신이 아마 뭔가 그 사자를 보냈을 거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모든 생명의 신성이 다 들어있으니까. 네. 교수님 그러면 1월, 2월 이렇게 남았는데요. 네네네. 예, 그 조금 일찍 끝내셔도 되고 교수님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한 몇 번 정도 지난번에 주역 얘기하셔서 조금 몇 번 더 듣고 네. 싶긴 합니다, 저희가. 네네. 주역을 네, 저도
1월 달에 지금 뭔가 또 뭘 하나 해야 되고 1월에 뭐 또 한번 달래가 보겠습니다. 꼭 2주에 한 번 안 하셔도 되고 편하실 때 몇 개만 네네네. 주시면 예, 그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1월이 마땅치 않노. 예. 2월, 1월에 2월에 하셔도 되고요. 1월 네. 24일쯤 한번 잡을까요? 네네, 괜찮습니다. 1월 24일하고 2월에 한번 잡죠 뭐. 네, 2월 14일 할까요? 2월에 대면 수업하면 마지막에 대면 한번 해야 하는데. 예, 그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대면 한번 잡아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 울산 1월 24일 날 하고요. 우리 그 울산 우리가 한번 유키스트 학교도 한번 구경하고 네네. 네 연구소도 제가 한번 보고 모시겠습니다. 네네 그럼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알겠습니다. 2월도 되게 한번 잡아놓은 한 14일쯤 하죠. 제일 네, 마지막보다 네네. 2월 14일 1월 24일. 아니, 네, 그렇지. 1월 24, 2월 14. 네, 네. 그 정도. 네. 네. 알겠습니다. 음.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서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혹시 질문하시고 싶은 분 있는 건데 너무 끝내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요. 우리 네. 서용원 쌤. 네, 서원 교수님, 예. 예. 네네, 교수님. 예,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다음 뵙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네.